자, 두 가지만 건들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고요. 두 번째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라고 일단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자, 여기 지금 일단 기본적인 상황 자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응용한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시 한번 왼쪽에다가 쓰고 출발할게요. 직선의 방정식과 한 점에 주어진 두 사이의 거리는 공식화시킨 식이 있더라. 그죠? 이게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파트였습니다. 자, 그러한 녀석을 가지고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하는 정보가 나타나요. 어떤 녀석인지 한번 가볼 건데, 얘는 이제 우리가 뒤에 바로 13번에서 볼 좌치라는 녀석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거야. 직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서로가 이루는, 그리고 서로가 이루는 각이 생기자. 그죠? 이러한 각을 이등분하는 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가 1번 포인트야. 그럼 뭐냐? 일단 빨간색, 얘네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빨간 부분은 예각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둘의 특징을 잡기 위해서 노란 부분을 얘기하면 둔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루는 각의 부분 중 예각을 이등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표현한 이 녀석을 정확하게 이등분하는 선을 그릴 건데, 그 선을 그리면 언제나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것도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예각의 이등분선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둔각 또한 내가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이등분하는 각각의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서로가 각의 이등분선이 될 거고요. 그 각의 이등분선 중 얘는 특징을 잡아보면 둔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녀석들을 식을 구해야 된다는 포인트로 얘네들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만 포인트를 여기서 체크하시면 된다고. 자,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녀석이 나타났고 이러한 녀석의 식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만나는 교점이 지금 나의 서로 처음에 만났던 교점과 일치하는 서로의 직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이 이등분됐어요. 그럼 이쪽의 각과 이쪽의 각이 지금 같은 상태자. 그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얘 지금 꼭지점을 서로 공유하는 나의 각이 서로 같은 누구? 삼각형을 만들면 된다 이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상황 자체는 우리가 처음에 뭐 했어? 이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수많은 점들 중 한 점을 선택해서 그 한 점에 대한 식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그죠?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px, y라는 녀석이 이 위에 움직이는 동점이야. 그러면 이 동점이라는 녀석의 특징을 찾아가지고 식을 만들겠다 이거야. 근데 그 특징은 나에서 너에 내린 수선의 발과 나에서 너에 내린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얘네들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뭐? 꼭지점을 공유하는 각이 같은 직각삼각형들을 왼쪽과 오른쪽 편에 만들었을 때 합동이라는 녀석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던져지는 거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러 가는데, 어머나 세상에, 방금 얘기했잖아. 이 녀석의 거리와 이 녀석의 거리는 서로 뭐 하다고? 같다고. 그러면 결국 이 직선이라는 녀석과의 관계 t1과 이 직선 사이의 관계 t2라는 녀석을 표현했을 때 t1 equal t2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 상황에 따르는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더라. 포인트 끝. 오케이.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기다가 직선들의 이름 한번 적어봅시다. 얘는요, 뭐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입니다의 식으로, 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입니다의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직선들의 이름이 나타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이 각을 이등분하는 예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 혹은 둔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 혹은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던진다고요. 가능하죠? 그럼 우리 뭐 하자? 그 사이에 각의 이등분선 하나 그려놓고 P점 찍자고요. 그지? 그리고 D1과 D2는 같다라고 표현하자고. 의미 괜찮수?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식이 연결됩니다. D1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해보면, 자, 이건 이제 예시. D1은 얘와 얘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돼요. 그죠? 자,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3x-y 플러스 2는 0이라는 녀석과 x, y 사이의 거리를 구하러 가자. D1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0분의 위아래 곱한 거 위아래 곱한 거 마지막 상수항 적은 거에 절대값과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 포인트 체크 가능하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D2를 구하러 갑니다. 자, D2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근데 여기 하나만씩 바꿀게요. 모든 문제들은 항상 개수 앞에 지금 관계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주기 위해서 얘가 3대1이면 얘가 1대3인 녀석. 서로의 제곱 관계가 서로 밑에 부모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3, 1이었으니까 1, 3으로 맞출게요. 오케이? 어차피 예시니까. 자, 그렇게 되면 D2라는 녀석의 거리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x-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x, y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하러 가죠. 그럼 이제 이게 D2가 되고요. 밑에 분모는 우리가 방금 맞춘 대로 루트 10이 돼요. 그지?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 붙어서 1 곱하기 x, x고요. 마3 곱하기 y, 마3 y고 상수항은 그대로 써서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된다고. 가능하겠니?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녀석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정보는 D1 equal D2를 통해서 나의 식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자취의 활용이었기 때문에 포인트는 D1 equal D2 결국 루트 10분의 절대값 3x-y 플러스 2라는 녀석이 루트 10분의 절대값 x-3y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포인트를 체크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죠? 자, 그래서 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하면 분모는 의미 없고 절대값끼리 같아. 기억나십니까? 절대값 이퀄 절대값은 양수일 때와 양수일 때가 같다. 가능해. 그래서 이 절대값 이퀄 절대값을 해석하는 방법은 3x-y 플러스 2와 x-3y 플러스 1이 그냥 같을 수 있고 혹은 한 녀석이 플러스일 때 한 녀석이 마이너스 붙어서 같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위쪽에서 식을 구하면 쭉 넘겨가지고 2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입니다의 직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로 넘기면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입니다의 식 나오는 거 보이시지? 그죠? 그럼 이제 이 둘 중에 누가 예각이고 누가 둔각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이디어는 이제 뭐 기울기 부호로 판단해 주면 끝. 가능해? 내가 그려놓은 지금 이 왼쪽의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오르나가는 지금 나의 예각의 이등분선이 바로 기울기가 양수죠. 그지? 그리고 왼쪽에서는 얘가 음수라고 얘기하는 둔각의 이등분선이 나타나죠. 그지?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로 예각과 둔각 쪽이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방금 계산한 대로 이제 예시로 넘어오면 2x 플러스 2y라고 얘기한 음수 쪽은 우리가 본 둔각의 이등분선이 되고요. 얘가 예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라고 식을 찾아주실 수 있더라. 이렇게. 가능합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녀석의 지금 식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곧 D1 equal D2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의 점을 설정해서 D1 equal D2를 선택했을 때 그거에 따르는 식들이 나타나더라. 얘네 둘이 바로 둔각, 예각의 이등분선 방정식이다.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하나의 포인트 일단 먼저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세 점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는 우리가 한번 던지긴 했었죠. 자, 정리 한 번만 할게. 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로 이름을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좌표라고 지금 주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생겨있다 치자.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고 C라는 녀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세 점에서 무엇이 각각의 좌표가 주어진다고요? 자, 그랬을 때 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얘의 개념의 포인트고, 먼저 계산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자면 나의 S는 2분의 1 절대값 각각의 좌표를 위아래로 아무거나 선택해서 X좌표, Y좌표를 순서대로 쓰고 마지막에 한 녀석, 앞에 쓴 녀석을 반복해서 쓰시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한쪽의 방향 그대로 묶어서 걔네들은 연산을 플러스 쪽으로, 다시 한쪽의 방향을 마지막 남아있는 녀석들끼리 묶어서 그쪽은 마이너스로, 그렇게 해서 절대값을 묶어주면 내 넓이가 되더라. 포인트 끝.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은 유도된 식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더라. 포인트 하나만 체크하시죠. 오케이. 세 개의 좌표가 나타났을 때 그 세 좌표를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존재하더라. 그게 뭐? 신발끈 공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서로의 시계관계에 곧 좌표라는 녀석을 서로 세로로 써서 그 녀석에 대한 연산의 기호를 보여주는 거. 오케이. 자, 예시로 가볼게요. 예시로 가볼 건데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나타내면서 이 식이 유도된 거거든. 그래서 본래 나타난 지금 각각의 정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녀석은 뭐 2,5 정도의 점이 있다 치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1,1이라는 녀석이 있다 치고, 한 녀석은 뭐 5,2라는 녀석이 있다 칩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죠? 이러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얘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지금 나한테 물어봤다 치자고. 가능해? 자,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상황은 사실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아요. 왜? 어렸을 때 배웠거든.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이런 거야. 그지?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죠? 이러한 녀석들의 사각형, 곧 가장 끝점과 가장 끝점의 가로, 세로 녀석들에 대한 사각형의 모양을 표현한 뒤에 그 사이에 삼각형을 3개 제외시키면 내 넓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다고. 그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들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나 가로의 상황 5에서 마이너스 1 뺀 녀석이니까 6이야. 세로의 상황은 5에서 1을 뺀 상황이니까 4야. 그러면 4 곱하기 6이라는 전체 넓이에서 각각의 높이들을 표현하니까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이 되고, 가로를 표현하니까 얘는 3이 되고 얘도 3이 됐습니다. 그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이라는 녀석을 뺐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녀석의 넓이를 구했더니 24 마이너스 2분의 1에 12 더하기 9 더하기 6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5, 27 2분의 48 마이너스 2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2분의 2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구할 수 있다고. 그지?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러한 녀석을 구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이런 녀석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다 이거지. 자, 나의 점들이 3개 나타났을 때 사실 이 파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넓이를 구하라는 지금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딱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입니다. 나의 한 녀석의 지금 직선과 한 녀석의 점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게 밑변이 되고 이게 높이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으로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넓이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상황으로도 우리가 두 번째 연산을 해볼게. 그러면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고요. AB라는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는 2 빼기 빼기 1 3분의 5 빼기 1 4랍니다. 한 점 A 2,5 선택해서 가시죠. 그러면 y 이퀄 3분의 4에 x-2 플러스
5입니다라고 직방 바로 구하실 수 있지? 기억나십니까? y는 m x-x1 더하기 y1 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직선이 구해지고 그 직선의 양변 3을 곱해서 정리하면 3y 이퀄 4에 x-2 더하기 15가 돼서 4x-3y 마 8 더하기 15니까 플러스 7은 0입니다의 직선의 방정식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지. 그죠? 빠르게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그 다음에 5,2와의 사이 거리를 구하신다고요. 자, 내 거리 d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둘둘 곱하면 20 마이너스 6 더하기 7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지? 그죠? 여기는 25가 되니까 분모는 5가 되고요. 위에는 21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네. 이 거리가 곧 나의 h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곧 나의 h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체크.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밑변의 길이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밑변의 길이를 구하러 가죠. 밑변의 길이는 선분 AB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2 빼기 1의 제곱 5 빼기 1의 제곱 어호 여기도 5가 됐네. 그지? 그러면 결국 나의 높이와 밑변이 존재했으니까 넓이는 이라고 얘기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1 곱하기 5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분의 21이라고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 오케이? 예스. 그렇게 되면 결국 왼쪽에 있는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넓이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포인트 체크 가능하겠죠. 이렇게. 아이디어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에 나타났을 때 감점 없이 푸는 방법이다라고 소개가 된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방금 봤듯이 연산의 방법이 조금 나한테 복잡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게 하죠. 그래서 이 상황을 최대한 깔끔하고 그리고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난 게 바로 넓이 공식이라고. 그래서 넓이 공식까지 보여드리고 이게 얘네들을 통해서 유도된 식이긴 하지만 제일 빠르고 연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깔끔함이 제일 좋다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 돼. 가능?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이걸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나의 넓이 S는 좌표가 3개 나타났다 이거지?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각각의 좌표들을 위아래로 쓸 거예요. 2,5 그리고 5,2 마이너스 1,1 다시 2,5를 쓰자고. 가능해? 그러면 그 좌표들의 상황에서 한쪽의 방향은 플러스로 잡자고. 콜 2분의 1 4 5 마이너스 5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대각선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는다고요. 가능하죠? 그러면 5, 25 그리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1, 2가 되겠다. 샹샹 사라지고 샹샹 사라져서 안에 있는 녀석의 계산이 절대값 마이너스 21이 되고 그러면 내 답은 2분의 21입니다 라고 손쉽게 나타나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고. 가능?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지금 식들을 전체적으로 x1, y1부터 x3, y3까지 배치했을 때 나타난 유도 공식의 상황에 따라서 그 녀석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 되더라도 같은 값을 갖더라 라는 걸 찾아냈고 결국 그걸 공식화시켜서 빠르게 연산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그게 마지막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러한 녀석들의 지금 포인트들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파트에 대한 문제들 살짝살짝 다뤄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47번 문제랑 콜 연산 한번 하고 갑시다. 49번 이렇게 두 문제 다루고 가볼게요. 한번 풀어보시죠. 오케이. 자, 출발 한번 합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문제가 얘기하는 건 나의 직선과 너의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3,a를 지난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 던져지는 거 보이지? 그죠? 오! 여기서 지금 힌트 해석은 딱 한 글자 한 줄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포인트 잡자고요. 그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선의 기울기가 한 녀석은 3분의 1, 한 녀석은 3인 녀석 나타나 있고 그 각을 이등분하는 건 이쪽에 이렇게 하나랑
이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잡자고요. 의미 괜찮지? 그럼 이 녀석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위에 의미의 점, 나의 직선 위 px는 x, y 설정하자 이거지? 그랬을 때 꼭지점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나의 내린 수선의 발을 그리면 얘네들은 합동이라서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D1 equal D2 기억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그럼 이무의 한 점과 각각의 직선들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D1부터 구하러 가보시면 직선 위에 있는 직선으로 먼저 D1을 꾸밀게요. 아래에 있는 점은 x, y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 사이의 거리 D1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0이라고 바로 표현하겠습니다. 절대값 x-3y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고요. D2란 녀석도 바로 가볼까요? 직선 아래쪽의 직선 3x-y 플러스 4는 0입니다 사용할 거고 x, y라는 p점 동일하게 사용할 거고 그렇게 되면 D2라는 녀석은 루트 10분의 절대값 3x-y 더하기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체크 가능하다고. 콜! 그래서 결국 D1 equal D2라니까 갑니다. 자, 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으면 분모는 의미가 없는 것도 보이죠? 아하! 그러면 결국 절대값 x-3y 더하기 1이라는 녀석과 절대값 3x-y 더하기 4라는 녀석이 같구나 포인트 체크 가능하고 절대값 이퀄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두 가지의 해석으로 마무리한다고요. x-3y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3x-y 플러스 4와 또는 x-3y 플러스 1은 부호가 그대로인데 뒤에 녀석이 부호가 마이너스 곱해져서 꺼내진다의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콜 넘어오면 2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입니다의 직선 하나 나타나는 거 첫 번째 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게 두 번째 식이었다 이거지? 의미 괜찮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녀석 위에 3,a를 지난다 라는 표현을 주면서 a값 구하게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에다 3과 a, 두 번째에다 3과 a를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6 더하기 2a 더하기 3은 0입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5는 0입니다. a의 값은 4분의 17 의미 괜찮죠? 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녀석들의 합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 정보는 4분의 18과 4분의 17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혹시나 여기에서 뭐 연산에 실수가 있었다면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지금 각각의 포인트들은 이렇게 연산과 연산의 절대값과 절대값이라는 식을 찾아서 나의 각의 이등분선을 찾아낼 수 있다라. 그 각의 이등분선 항상 몇 개? 2개. 예각의 이등분선과 둔각의 이등분선이 나타난다. 의미 괜찮겠지? 정리할까 정리하시고 4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갈게요. 답은 2분의 21이었죠? 맞나? 자, 여기는 연산이 누가 빠르니의 문제였다는 거 판단만 해주시면 되겠네. 나의 세 개의 직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겨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지금 문제였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한테 무기가 있다. 너네들의 각각의 교점 3개를 찾아서 그 좌표로 문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 이 상황 자체는 각각의 연립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로 나, 너 이렇게 3개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문제였다는 거 판단 가능했죠? 콜! 그래서 빠른 연산이 좀 필요했고요. 첫 번째부터 일단 꺼내서 갑니다. 위아래를 뺍니다. 바로 마이너스 7y 플러스 7이 0이니까 y의 값은 1이었고요. 여기가 1번씩. 그럼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x는 4. 자, 2번식으로 가볼까요? 어이구, 위아래에 관계가 없으니까 위에 식에 4를 곱해서 가봅니다. 아래 거는 그대로 따라오게 될 거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시죠.
그러면 21y 마이너스 42는 0, y의 값은 2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y에 2를 대입하면 2 풀 4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번째 점도 찾았고, 마지막 세 번째 식 가볼까요? 아래식에 2만 살짝 곱해주면 되겠네. 위의 식은 그대로 따라오고, 아래식에 2를 곱하면 8x-2y 플러스 12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4는 0, x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4 풀4, y도 마이너스 2. 세 개의 점을 빠르게 찾으셨으면 이 세 개의 점으로 이제 우리는 넓이를 구하러 가야 되겠죠. 자, 가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각각의 점들을 점으로 찍어보니까 4,1이라는 첫 번째 점, 마이너스 1,2라는 두 번째 점, 그리고 2, 마이너스 2라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세 번째 점이 나타났다 이거지. 세 개의 점으로 넓이의 상황을 표현해보면 빠르게 넓이 공식 사용하자고요. 2분의 1에 절대값 붙이고 4,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다시 4,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하지. 순서는 마음대로 상관없다고, 단 위와 아래 x, y 좌표를 쓰는 순서와 앞에 쓴 거 다시 반복합니다의 순서만 정해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가로로 이렇게 먼저 묶었을 때의 연산, 그쪽을 플러스로 선택하시면 8 더하기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반대쪽은 음수의 방향으로 붙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 5, 마 13, 풀 13. 그래서 2분의 1에 절대값 8 더하기 13이라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내 넓이는 2분의 21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이렇게 정리하셔서 결국 두 가지의 포인트 응용 파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13번 빠르게 하고 마무리 지어서 일단 앞 시간 끝내볼게요. 자,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13번이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 앞에서 계속 해왔던 거야, 그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사실 자취를 활용했고요. 이 자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면 흔적이죠? 그지? 흔적이라는 건 뭐야? 항상 움직이는 점이 있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 봐봐. 자, 좌표 평면 위에 A, B가 있는데 이 A, B를 기준으로 한 점이 기울기를 일정하게 해서 얘와 연결되겠대. 그래서 움직이는 동점은 이 녀석과 직선 나타난 기울기가 같은 녀석이었다 얘기한 거야. 그지? 그래서 뭐 했어? 움직이는 지금 점들에 대한 그 점의 흔적을 곧 자취로 남긴 거잖아. 자국을 남긴 거죠? 그죠? 그랬더니 결국 뭐가 된 거야? 직선이 된 거야. 이게 처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었지. 그래서 뭐 했어? 그럴 때는 이 움직이는 동점에다가 P, x, y 설정한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 기울기 x-y a분의 y-b가 m이라고 세워서 우리가 문제를 표현했었다 이거지.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요. 결국 이 자취라는 건 이 하나의 점, 동점이 나타나고 그 동점에 대한 움직인 흔적에 대한 방정식을 찾는 파트입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은 무조건 첫 번째 시작은 나의 동점 P 혹은 Q 혹은 R 어떤 녀석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더라도 항상 그 녀석의 움직이는 점이라는 표현 x, y를 설정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x와 y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게 곧 자취의 방정식이더라. 오케이. 근데 이 지금 x와 y의 관계식을 세울 땐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주어진 문제 안의 조건을 통해서,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럼 자취의 방정식의 테마는 항상 몇 가지라고 얘기하자면 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우리가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단순하다 썼으니까 복잡하다 쓰면 되겠죠. 근데 이 복잡이라는 건 뭐냐면 동점이 두 개인 거고요. 얘는 동점이 한 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점이 하나일 때와 동점이 두 개일 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의 테마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포인트만 잡아놓으시면 결국 그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한번 하나씩 다뤄볼 테니까 유형적으로 가는 이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순한 녀석에 대한 동점이 하나인 거 우리 50번 문제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출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시로 일단 50번 문제를 같이 한번 가볼 건데 이런 거예요. 4,3이 있고 0,3이 있는 고정된 두 개의 점과 그 녀석들과 같은 거리에 있는 누군지 모르는 점 P. 다시 누구? 점 P. 얘가 뭐라고? 동점이라고요. 그죠? 움직이는 점인 거야. 자, 근데 그 움직이는 점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지? 그럼 이 순간 우리 빨리 뭐 해? P에다가 x, y라고 설정하자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특징 찾는데 그 앞에 바로 특징이 있었죠. 나의 P라는 녀석과 A 그리고 P라는 녀석과 B 사이의 거리가 뭐? 같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결국 1번의 과정을 px, y라고 설정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뭐로 식을 꺼내시면 되냐면 PA와 B가 같다의 상황으로 x와 y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더라. 포인트 끝내자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x, y와 4,3 사이의 거리가 PA가 되니까 루트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될 거고 다시 PB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거 제곱 해가지고 없애고 다시 이거 풀어 헤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여기서는 빠른 연산이 필요하겠네요.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집니다. 식 정리하시면 끝날 것 같고요. 옆에 보니까 또 6, 어머나 4,3과 0,3 맞나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 계속 잘못 써지는 거 살짝 보이니까 혹시 눈에 보이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여기 지금 4,5였습니다. 이거 지금 보여? 얘 지금 아예 다 사라져 버리잖아. 만약에 진짜 저기가 4,3이었으면 이거 슝슝 사라져가지고 얘랑 같다가 돼. 그럼 이제 x 이퀄 얼마가 나타나거나 혹은 식이 없거나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4,5인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기가 5로 바뀌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만 식을 변형하면 될 것 같아요. 10과 25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식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8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에서 넘어가면 플러스 8x, 마이너스 10y가 넘어오면 플러스 10y가 되니까 마이너스 6y와 4y를 만들고 플러스 41이라는 녀석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32라는 녀석이 됩니다의 식으로 4로 양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은 0입니다의 식으로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 동점이 하나일 때입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51번으로 갑니다. 자, 51번 문제는 이런 거. A가 3,1이야. 그지? 고정된 점 하나 나왔어. 근데 이 샹놈 시기가 고정된 점 B라는 녀석을 주는 게 아니고 치사하게 직선 하나를 주면서 직선이 움직이는 점 B를 주는 거야. 이번엔 이 B가 분명히 기준이 되는 B긴 한데 움직이는 동점이자 움직이는 점이 나오면 우리가 이러한 녀석들 곧 자취의 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할 때 x, y라고 배치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치? 이 점이 있어야 그 상황의 다음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x, y라고 배치하는데 이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가셔야 되냐면 이 x, y는 좌표 평면 위의 x, y가 아니고 얘를 만족하는 식은 항상 이러한 식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라는 스몰 x, y를 체크하셔야 돼. 그죠? 얘랑 움직이는 점 b, x, y에 대한 관계식은 얘라고 주어졌어.
라는 게 얘 위에 움직이는 동점인 거야.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 스몰에 대한 관계식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녀석은 주인공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러면 결국 그 녀석을 통해서 뭐 할 건데? 라는 아랫줄을 딱 읽었을 때 2대1로 내분하는 점 P라는 녀석의 자치 구하세요 라는 문제 그대로 나타나죠. 내 주인공의 지금 점은 움직이는 동점 P야. 얘도 움직이고 있어. 얘도 움직이고 있어. 근데 네가 주인공인데 그 P라는 녀석의 X, Y라고 배치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가. 그죠? 그러면 이 X, Y에 대해서 관계식을 찾는다라는 포인트로 앞줄을 딱 읽었을 때 오케이. 주어진 조건은 A, B의 2대1 내분점이 너네? 그러면 두 번째 내분점으로 가겠죠? A라는 점은 3,1이고요. 기분 나쁘게도 B라는 점은 X, Y입니다. 근데 이 X, Y는 2x 더하기 y-5는 0입니다의 식을 만족하는 x, y라고 끌어오시라고요. 가능해? 얘는 식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점이야. 움직이는 점.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2대1로 내분한다라는 내분은 언제나 플러스라는 연산으로 x와 y를 찾게 만들고 대문자 x와 y를 찾게 만들고 그러면 2 더하기 1 분모 찍어주시고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2x 더하기 3 그리고 다시 대각선 곱해서 2y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이게 P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합니다. 그지? 안타깝게도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다 스몰 x와 스몰 y를 가지고 있는 대문자 x와 대문자 y가 돼서 결국 너 녀석은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 x와 너 녀석이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 y의 스몰과 대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나타나요. 그죠?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대문자들의 지금 식인 거지? 대문자들의 식을 우리가 구하려고 보니까 나의 대문자가 스몰이다라는 지금 정보가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두 가지의 포인트로 이 녀석에서 첫 번째 나의 x가 3분의 2 스몰 x 더하기 3과 같다라는 표현이 결국 스몰 x에 대해서 이 녀석을 대문자에 관해 표현하면 3x 마이너스 3 나누기 2로 표현 가능하잖아 라는 다시 정보의 변환 곧 문자의 지금 정보의 변환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 다시 내 녀석도 갑니다. y라는 녀석은 3분의 2y 더하기 1이야. 그러면 그 스몰 y에 대해서 대문자를 표현해 보면 3 넘기고 1 넘긴 뒤 2로 나눈 값 2분의 3y-1로 바뀔 수 있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다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마지막 뭐? 나의 스몰과 나의 스몰 xy는 결국 주어진 식이 있었잖아. 뭐해? 대입한다고요. 가능합니까? 가지고 있던 스몰들에 대한 식에 대문자 문자로 바꿀 수 있는 나의 서로의 문자의 관계성을 집어넣는다고. 이게 뭔 거야? 치환의 아이디어인 거야. 전체적인 문제는 자취를 어떤 거와 연결시켰냐? 나의 스몰 x와 스몰 y에 대한 관계식을 대문자 x와 대문자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너와 너의 관계와 너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스몰을 대문자로 바꾼다. 치환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두 번째 테마가 된다고요. 오케이? 예스. 이 흐름이 지금 중요하니까 포인트를 반드시 중요하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나타난 내 식 위에다가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자리 안에 들어간 x는 곧 2분의 3x-3이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다시 더하기 y 자리는 2분의 3y-1이 집어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죠. 이 약분돼서 3x-3 여기는 그대로 2분의 3y-1 마이너스 5는 0이 되기 때문에 식정리 한번 하려면 이거 상수항 붙여서 마3을 마8로 바꾼 뒤 양변 2를 곱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6x 더하기 3y-1 마이너스 16은 0이요. 마이너스 17이 0입니다라는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더라. 자취의 활용으로. 포인트 괜찮겠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앞 시간은 여기에서 멈춰보도록 할게요.